네,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 선임 매니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주말 사이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 네. 표하고 싶고요. 일단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로 저희도 모든 사람들이 또 네. 같은 위로의 좀 말씀들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시장이 최근에 좋았잖아요. 네. 근데 좋았는데 하필 사건 때문에. 근데 이번 시장이 되게 좋은 걸 인정하시죠? 네네.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네네. 요 맞습니다.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좀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난 이제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가 2.8%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최근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국내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데 반면에 이번 그 은행주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봤던 거는 신용카드 대출 상각률도 올라오지 않았고 신용 리스크로 전이될 상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이었고 네. 특히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경향이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고한 실적을 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알파벳과 메타 같은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했던 종목들의 그런 하락을 좀 완충을 시켜줬던 게 좀 특징이었고요. 일단 이제 디지털 광고 수익 둔화라든가 소비력의 하락 등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지난주 미리 언급해드린 아마존의 기대치가 좀 높았고 네. 굉장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달러 강세가 이익에 악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본업에 대한 본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더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부 종목들은 그걸 좀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한번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주요국 환율 추이인데 어. 지난 한 주간의 MSCI 전 세계 지수로 보면 네네. 3%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달러 가치로 보면 한 주간에 1.1% 하락한 게 보이시죠? 네네. 일단 선진국 통화에서 통화 약세 진행이 연간으로 보면 유로화가 마이너스 12%, 엔화가 마이너스 28%, 네. 그리고 파운드화가 마이너스 14%입니다. 하지만 지난 그 파운드화로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3.8%나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20일 자이언트 스텝도 있었고 영국 총리 교체에 따른 정책 우려가 완화됐던 부분들 좀 특징이었고 일본 환율 개입 등이 이제 선진국 통화 가치 반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결국엔 내려와야지. 지난 한 달간의 시장 흐름 보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통화 가치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하락을 시키는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달러 강세가 현재 수준에서 확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지 않을까. 한 달 사이에서는. 네.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고 있고 그리고 유로존과 영국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달러화는 지금 엔화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약세 부분이 다 끝났다고 보긴 힘들지만 네. 그래도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쇼스키즈나 월말에 지난 이후에 FOMC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특징적이었고 페드와치에서는 12월 금리 인상폭 앞서 이제 장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50bp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준비하신 장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동안 힘들었던 가장 이제 위기에 진행되었던 파운드화가 네네. 가장 이제 큰 반등폭을 보여줬고 네네. 달러가 꺾이면서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 그동안 이제 약간 안 좋은 그 반대편에 달러 강세를 만들었던 원흉이었던 그런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게 물론 일시적이냐 이러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이 기조가 만약 시작된 거라면 만약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네. 변곡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통화 그 시장의 환율 시장의 변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어요. 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앞서 예전에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국가와 네. 업종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빅테크 내에서의 일부 종목들이거든요. 가장 영향이 많았던 게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뭐 물론 애플도 전체 성장률의 3% 정도가 강세로 인해서 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7천억 정도의 매출 네. 여러 가지가 처음에 예견됐던 부분이었는데 일부 기업들은 좀 선방을 해줬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 이상의 그 기업이 7% 상승한 건 거의 지금 최근 내 한 2년 내에서는 거의 드문 현상이었는데 일단 화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빅테크 3분기 순이익입니다. 일단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예상 매출액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부분 하회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한 장의 표만 보더라도 왜 애플이 그렇게 7%나 상승을 했는지를 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 규모로 보면 1% 상승이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4%, 특히 알파벳이 마이너스 27%, 인텔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메타가 마이너스 52% 정도 됐습니다. 아마존은 매출액 규모로는 굉장히 크죠. 지금 593억 달러 매출해서 28억 달러 이 규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좀 낮았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제 뭐 소셜 미디어 종목들이 동방폭락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미리 언급해드린 대로 웨더브시에서 뭐 아이폰 14 고급 기종 수요가 높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다 제가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네. 앞으로의 가이던스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애플이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단계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FOMC에서 이후에 달러 강세폭이 좀 줄어든다면 애플 같은 주식들과 다른 우려가 됐던 주식들이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해당이 될 거고 이제 앞으로는 FOMC 이후에 달러 인덱스 흐름이 거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왔던 게 네. 그 애플 때문인가요? 아니면 PC 때문인가요? 혹시? 이제 사실 이제 PC 가격 지수에 제일 중요하다고 미리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지금 6.2% 정도 그렇죠. 나왔습니다. 6.2%.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근원 PC가 네. 5.1%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상치가 5.2%라고 미리 말씀드렸었고 네. 전월치가 4.9%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사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최악은 면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좀 넘길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물가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향후에는 전년비로는 그래도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가의 안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또한 달러 강세를 좀 제한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대면 접촉과 관련된 오프라인과 관련된 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좀 일부 확인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도 이 부분들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GDP 베이스의 이제 물가지수 PC 지수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그래도 큰 폭이 좀 둔화는 있었고 다만 근원 PC로 보면 월별 상승률로 보면 아직도 그러네요. 우상향하는 우상향,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이게 이제 11월 11일 날도 걱정돼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금요일 예. 날 네, 맞습니다. 저 화면 한번 좀 고- 공유를 좀 해주시죠. 네. 일정표 고용지표, 보여주시네요. 고용지표,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유럽 물가지수 발표 10.3% 정도 좀 나왔죠. 네. 일단
안 좋은 상황이고 중국 제조업 PMI도 49.2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그러네요. 49.7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아, 그리고 이게 이제 50 이하로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좀 부정적이다. 일단 재고 조정 압력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외교 일정 대비해서 정책 일정이 적습니다. 정치국 회의까지 날짜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치적 정책 이벤트가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지난주에 미리 언급해드린 대로 0.75% ECB가 그 물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했죠. 네. 예정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인데 이탈리아 멜로니가 ECB는 매우 성급한 선택을 내렸다. 그리고 20일 결정과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공공부채가 증가한 회원국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의 이견들이 좀 노이즈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 부분들이 재정 정책, 뭐 통화 정책 간 이견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에 QT 논의가 다시 됩니다. 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는 아마 내년에 두세 번 정도 더 올릴 건데 이제 이 정도 수준 내에서 일단 유지를 하면서 관망을 할지가 또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유럽이? 네.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좋지 않고 이제 네. 에너지 부분들이 비축률이 뭐 95% 이상 뭐 네. 지금 쌓아놓긴 했지만 향후에 이제 지금 비축률로도 다 이게 커버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물가 상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거의 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알고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유럽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 보시면 네.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수출입 통계가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이미 수출이 1일에서 20일까지 5.5% 하락을 했고 네. 일단 반도체가 11% 이미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7개월 연속 적자일 가능성이 높고 야, 그리고- 7개월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국이라고 할 수 네. 있을지 앞으로가. 그래서 걱정이- 내일은 환율에 네.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지금 140%까지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신용 리스크나 SVB 파이낸셜 말씀드릴 때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했는데 네. 얼마나 완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제 AMD의 퀄컴에 이제 반도체 실적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야지만이 전체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제 FMC가 이제 있는 거죠 수요일에. 일단 12월 통화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12월 통화 정책이 슬로해질 거냐 50bp 혹은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멘트처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상 폭을 완화시킬 건지 중단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4.75%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이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스탠스를 보면 연준 피복보다는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혹은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일 겁니다. 이제 피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사실은 네. 지금 몇 개월 동안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현재 금리는 이제 5%를 가정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지금 S&P 500 기준에서 보면 3,600과 3,700 사이거든요. 네. 지금 2년물 금리 4.6% 그리고 10년물이 4.3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가느냐 중요할 것 같고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건 3개월물이 10년물 역전 현상이 나왔죠.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침체에 대해서는 100%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최종 금리를 한 터미널 레이트를 4.75 정도 봤었는데 네. 이번에 지난 주말에 5%로 올렸거든요. 야, 예. 이게 최근 시장 분위기하고 반대로 가는 건데 네네. 골드만삭스가 네, 그건 누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일자리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소비력이 아직 죽지 않는 이유는 가계의 현금 보유율이 아직 높거든요. 네. 사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 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생각나십니까?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예. S&P 500이 한 번에 2.8% 하락을 했었죠. 맞아요. 그렇죠. 예. 빠르게. 그때 보면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26만 3천 개 증가를 했죠. 실업률은 3.5%가 나왔는데 네. 0.2%가 내렸다고 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상되는 게 22만 5천 개 신규 일자리에 지금 3.6%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숫자도 중요한데 고용시장 참여율이 지난번에 62.3%였는데 결국에는 이 고용시장 참여율이 높아져야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그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에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준이 원하는 수준 내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차피 지난번 FOMC에서 내년 실업률을 4.4% 이상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요 경로대로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S&P 500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지금까지 보면 70.3% 내외 정도입니다. 그런데 네. 2020년 1분기 이후부터 보면 가장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분기는 지금 플러스 4.2% 이익 증가하면서 0.5%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6월에 저점을 찍고 7월에서 8월에 우리가 가장 큰 상승을 이끌긴 했지만 부정론자들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중간 선거 이후부터 보면 저점이 늦게 나왔다. 네.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최고치가 작년 11월 이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익보다 이익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가 만약에 지금 올 한 해로 보면 이게 가장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이연됐다는 부분에서 보면 4분기 내에서는 시장의 저점이 완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4분기에 저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번 그 FOMC와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들이 긍정적으로 모아졌을 때 그게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중국 네. 그 지표가 되게 49, 48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표도 지표고 경제도 경제지만 중국 일단 네. 종목들 시장이 참 걱정하신 분들 많아요. 네네. 뭐 중국 시장에 이제 투자하시면서 이제 안 좋은 성과로 우려가 많으신 분들 많은데 어쨌든 중국 이제 뭐 이제 공동부유, 뭐 사회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로 간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국 특색이 사회주의에 쏠리면서 네. 뭐 사실 공청단이 숙청이 되면서 이제 견제 세력이 없다는 거고 이제 성장을 고려한 특색이 아예 사라진 거죠. 견제 세력이 없다는 거는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게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알리바바, 징동, 샤오펑, 리오토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당대 이후에 코로나 제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고요. 네. 그리고 리오토도 최근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홍콩이 이제 애플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마카오가 아마 여행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 때문에 이제 홍콩 시장이 그래도 상승을 했던 이유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상하이 주택 임대료가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외국인
주요 고소득층이 탈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상하이 거주 대만 출신 부유층들이 이게 그 호텔이나 레스토랑들을 싸게 내놓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 주석의 강경 정책으로 중국 대만 간의 갈등이 커진다면 네. 이게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2027년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리고 2027년에는 지금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시진핑 4기가 출범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이 또 우려 섞인 시선에서 보는 거는 혹시나 만약에 대만 침공을 하면은 2027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그 테일리스크 3위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로 나올 거라고는 많은 90% 이상 전문가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실 전쟁이라는 게 단순 논리에서 지금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그 최근에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이슈들이 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브라질 대선도 이제 신흥시장 내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긴 하거든요. 결정됐죠. 네네. 일단 두 후보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룰라가 좌파 정권이고 네. 이제 그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미국의 이제 그린 뉴딜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자체로 보면 에너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하면 태양광 설치 면적이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모멘텀을 크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전체 시장은 좋진 않지만 일부 수혜 업종이나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일부 이제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되고 있다는 거는 좀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지표가 안 좋다는 건 상품의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원자재와 원유 시장 내에서 계속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지표를 계속 그래도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래도 뭐 네. 아마존이 어쨌든 좀 네. 유일하게 빠졌는데 네네. 뭐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4분기 가이던스 하락에 따라서 그렇죠. 하락을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익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차입 비용 이제 지금 모기지 금리가 이제 7%를 넘어간 시점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고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대비해서 덜 쓸 계획인 사람들이 통계 자료를 보면 늘어나고 있고 네. 1인당 소비 규모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월마트 타겟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같은 매장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컨테이너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롱비치항이나 서부 항만 물동량 40% 차지하는 항구를 보면 네. 이제 상반기에는 증가를 했어요. 뭐 대략 5% 이상. 근데 하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지금 감소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이 항만이 이제 한가해진다는 거는 그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을 때 흐름을 보면 상품 생산과 소비 부분이 일정 부분 꺾이고 있다는 걸 또 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향후 연말 소비 시즌에 따라서 또 소비가 너무 증가하면 연준 쪽에서 더 강한 긴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 연말 소비 시즌 예전보다는 예년만 못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 11월 중순에 있는 월마트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냐. 여기에 따른 힌트를 좀 보여주고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 이 유통가는 상시 할인이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할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상시 할인 그런
모두 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해서 소비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는. 네네. 있을 수 있겠죠.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소매 판매 부분이 연준이 유도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제 12월 50bp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불거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시장이 피크아웃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그 종목을 몇 개 네. 더 준비하셨는데 네네. 이 중에 가장 뭐 또 시간이- 이거 말고 뒤에 또 준비하신 게 있으시니까 아, 이 네네. 중에 하나만 뭐 하고 네네. 싶으세요? 일단 제가 인텔 한번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인텔이 10% 올랐죠. 예, 10% 올랐고요. 네. 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이 잘 되고 있다. 그 비용 절감은 인력 감소가 되겠죠. 또.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인력 감소라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네. 앞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대로 내년에는 비용 절감, 비용 통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제가 강조했었는데 미리 네. 이제 주가가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EPS가 예상보다 높았으나 기대가 많이 꺾여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 하향을 조정했으나 예측했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올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상장을 했죠. 그렇죠. 지금 21달러 기준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 시총이익이거든요. 220억 달러 정도. 근데 1년 전에 인텔이 예상했던 50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하회를 했지만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줄줄이 하락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꺾인 상황에서 그래도 호재로 좀 다가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경영권에 대한 유지한다는 계획들 그리고 모빌아이를 보면 아르고 AI가 최근에 그 사업 폐업을 했거든요. 접었죠. 예. 와, 그거- 근데 이게 5조 원을 포드나 지금 폭스바겐에서 투자를 받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글 웨이모도 네. 이제 예전에 기업까지 2,500억 달러였는데 지금 307억 달러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예,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거나 네.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율주행이 달 탐사보다 어렵다. 라는 그쵸. 이제 그 멘트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우버 같은 경우도 이미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길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또 살아나는 기업들은 또 열매를 이제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인텔 같은 경우는 모빌아이 효과도 일부 있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애플은 일단 그 맥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맥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M2 반도체나 일부 다른 PC 회사들의 자체 아키텍처를 좀 포기할 때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밀고 나갔던 게 좀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좀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비스의 매출이나 일부 부분들은 전체 그 애플 서비스가 14% 연간 성장을 했는데 작년 대비 16% 성장에서는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강달러 부분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은 예상보다는 좀 양호하게 흘러갔고 이번 주도 실적 관련돼서는 이미 정점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3분의 2 이상은 또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FMC 하나만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뒤에 세 꼭지가 있는데 네네. 이 중에 하나만 해주시죠. 골라서. 일단은 시간은 사실 지났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트위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트위터. 일단은 그 트위터 인수 경영 방침이 이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뭐 CEO나 CFO는 굉장한 위로금을 받았죠.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퇴임을 했는데 네. 인원 감축이 5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머스크 인수 이후에 몇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 왔기 때문에 금지된 계정을 복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좀 더 폭력적인 혹은 좀 더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일단은 이제 구독 서비스에 더 우전해야 되는 부분들로 사업 체질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포드도 뭐 광고를 뺐죠. 네. 그래서 일단은 11월 8일에 상장 폐지 예정인데 그렇죠. 일단 SEC 규제 대상이 벗어나고 분기 보고서도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대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나쁜 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사실 이제 상패가 돼도 주당 54.2달러에
지금 계좌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위터 인수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판도나 그리고 테슬라의 또 이제 하나의 변동 요인이 좀 줄었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보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참 뭐 부담스러운 예, 상황인데도 네네. 나와주셔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네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압구정 WM의 정홍선님이 이제 함께했고요. 저희 네. 광고 보고 와서 박상준 이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